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이론의 기출문제를 분석으로 만들었던 문제들의 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기 한 44문항 정도로 문제의 답을 알려주셔서 보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 이렇게 온전한 문제를 제가 좀 만들어 봤거든요. 뭐 만들었기보다는 제 문제집에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답이 완전 똑같은 것도 있고요. 답이 완전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만 6, 70% 똑같다. 예, 이런 문제들은 제가 좀 추려봤어요. 감사하게도 44문항 중에서 32문항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케어 파트너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제 문제집의 비중을 더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출제 안 된 것도 한 9문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치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전에도 국시원에서는 치매 문제를 출제할 때 표준 규제 없는 예시들을 많이 출제하셨었어요. 그래서 국시원의 출제자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예시들 다양하게 출제하셨는데 뭐 요번 지금 내고 있는 2024년 문제도 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제 문제집에 눈 씻고 찾아봐도 비슷한 예시는 없지만 사실 답은 똑같거든요. 그런 문항들은 좀 제가 뺐어요. 그래서 하얀색 바탕으로 출제 안 된 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44문항 풀어보시면서 정답의 공부도 해보시고 또 틀린 답의 오답의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서 조금은 합격점에 가까이 또는 고득점으로 또 합격을 하면 좀 신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너울쌤이 준비했는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5, 6월이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의 섭취 파트부터 그래서 적절한 시기, 식사도끼 자세, 또 경관 영양 요걸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대상자별 식이 종류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 고형상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한다. 2번 치아가 적은 대상자 나물 반찬은 길게 제공한다. 3번 말기침의 대상자 작고 딱딱한 사탕을 제공한다. 4번 의식장애가 있는 대상자 경구 유동식을 준비한다. 잠깐 이동할게요. 자, 5번 위염을 진단받은 대상자 하루 정도 금식하고 일반식을 제공한다. 네, 정답 풀어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다 보셨나요? 떠먹이는 요구르트.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들. 그러니까 삼킴 장애가 있으면 질기고 딱딱한 거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갈아서 또는 아까 떠먹는 요구르트처럼 이제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음식 종류별을 나열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장애가 있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되겠구나. 또 삼키는 게 어렵다면 갈아서 제공하면 되겠구나. 그것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하고 계신다면 문제의 시기 종류들 얼마든지 정답을 보이거든요. 치아가 적은 대상자는 길게 제공하면 안 되죠. 자르는 저작이 이렇게 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잘게 잘라서 그 다음에 말기침의 대상자는 삼킴 장애라든지 씹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사탕을 제공하시면 안 씹고 꿀떡 넘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드리면 안 되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는 입으로 먹는 유동식은 어렵습니다. 경관을 삽입해서 드셔야 되겠죠. 자, 위험을 진단받으셨다.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금식 후에는 유동식 흐르는 미음, 죽, 일반식 이런 단계를 거쳐 가시는 거죠. 자, 이제 2번 침대에 걸터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사례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숟가락 가득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식사 중간에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본다. 5번 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물로 먼저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해주는 방법이 사례 예방법이고요. 식사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례 예방법이에요. 자, 아까 우리 문제에 이런 게 있었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를 합니다. 네,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 이런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도 중요하지만 항상 문제집에서 문제를 푸시거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오답이 왜 틀린지도 알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그게 사실은 문제풀이 실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1번은 뒤로 젖혔으니까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려서 살의 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 그 다음에 2번처럼 국물이 많으면 살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은 물기를 줄이고 되직하게 숟가락 가득이라기보다는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 안에 작게 넣어주시면 되고 식사 도중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시다가 살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3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2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세척한다. 3번 대상자가 토하는 경우 비위관을 제거한다. 4번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한다. 5번 1분에 50ml 이상 주입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영양주머니는 매번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보기에 나왔을 때는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5번에 보시면 아닌데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알고 계셨다면 아까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전부 다 정답이 보이시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 흘러가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토한다면 비유관을 잠그고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시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농도는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은 배설 요양돕기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동변기 옮기는 법, 또 이제 유치도뇨관 관리,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위생으로 또 넘어가면 머리 감기기, 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에서 기다리면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신경을 쓴다. 2번 대상자의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은 소독제로 닦아준다. 3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노출시킨다. 5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는 90도로 비스듬히 붙인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밖에서 기다리면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잔변물은 소독제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해 주셔야 되고 하반신 노출하시면 안 되죠. 수건이나 무릎도끼로 덮어주셔야 돼요. 자, 5번 잘 보세요.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90도 각도, 뭐 45도 각도 다 필요 없죠. 네, 안아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침대 난간에 이동 변기를 빈틈없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앞에 나왔던 답이 이거였죠.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는 안아서 옮겨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5번의 오답을 정확히 해설이 되셨다면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아까 같은 문제도 문제 없이 그냥 답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오답이 더 중요하다는 거. 네. 자, 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량과 색깔은 8시간마다 확인한다. 2번 소변주머니는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3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4번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유치도뇨관을 교환해 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변량이 정해진 경우에 당연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소변량과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해준다. 이게 정답이었죠. 아까 그 기출문제에서는요. 맞습니다. 8시간 아닌데? 왜냐면 소변줄을 삽입하든 유치도뇨가 아닌 소변주머니를 삽입하든 삽입하지 않든 사람의 방광은 2~3시간 정도면 소변 오줌이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비워주셔야 정확한 양도 확인할 수 있고 색깔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합치면 양과 색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자, 소변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낮게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역류로 인한 감염을 막아낼 수 있고요. 수분 섭취는 권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도뇨 간의 교환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6번 침대에서 머리 감기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를 위해 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2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번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가슴까지 접어내린다. 4번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5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준다. 네, 환기를 위해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네, 창문은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상태에서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 문과 창문 열어두고 가시면 감기 위험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목욕 담요를 덮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슴까지 접어내린다가 아니라 허리까지 접어 내려주시면 돼요. 이불. 네, 이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목욕 담요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는 침대 중앙이 아니라 모서리에 머리가 어디로 비스듬해 주셔야 되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7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의 의치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를 사용한다. 2번 흐르는 뜨거운 물에 의치를 헹군다. 3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변형을 막는다. 4번 취침 시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삽입한다. 5번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싱크로율 100%죠. 네, 100%.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의치 세정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났으니까 이거는 100% 맞힌 문제예요, 제가. 자, 2번 같은 경우에 뜨거운 물에 쓰시면 안 되죠. 뜨거운 물에 의치는 변형될 수 있으니까 미온수 또는 찬물로 헹궈주셔야 되고요. 아, 표백제에 담그시면 또 변형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시고. 취침 시는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삽입하는 게 아니라 빼고 주무셔야죠. 네, 주무실 때는 우리가 의치 제거하시잖아요. 끼지 않고요. 8시간, 6시간, 8시간 이상은 항상 빼두셔야 잇몸의 압박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의치를 뺄 때도 삽입할 때도 항상 위쪽이 1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죠. 자, 이제 8번부터 또 가겠습니다. 우리가 옷 갈아입고 벗는 건 상의만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하의도 내요. 그런데 상의는 순서를 많이 내요. 오른팔, 머리, 왼팔, 왼팔, 머리, 오른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의는 간단하잖아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의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순서라기보다는 뭐 갈아입히는 방법, 갈아입히는 전체적인 순서, 이 순서는 오른발, 왼발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바지를 내린다. 뭐 어느 발을 끼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예전부터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렇게 하이복귀 순서가 나왔던 거고 또 이제 회원부, 청결도끼, 면도도끼 이런 식으로 났으니까 여기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 갈아입히는 방법을 옳은 것은 네,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같다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바지를 벗기는 경우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양손으로 바지를 내린다. 2번 바지를 입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발을 지지한다. 4번 건강한 쪽도 요양보호사가 입혀준다. 5번 바지를 벗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네, 사실 어느 발이냐면 불편한 발, 마비된 발 쪽을 이렇게 잘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똑 떨어지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려가고, 세워놓으면 내려가고, 누워서 입든 뭐 앉아서 입든 좀 지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네, 이게 네, 들 수 없는데 양손에 바지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손은 둔부를 들고 나머지 한 손에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자, 상의든 하의든 입을 때는 불편한 마비 쪽부터고 예, 건강한 쪽은 당연히 대상자가 스스로 입으실 수 있고요. 자, 벗길 때는 마비된 쪽부터가 아니라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시면 됩니다. 9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2번 여성의 회음부는 요도, 항문, 질 순서로 닦는다. 3번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5번 차가운 물로 음부에 끼얹어 닦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마른 목골로 펴서 한다. 이게 답이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기출문제도 보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른 물로 해주셔야 양쪽 끝자락을 네, 다리 전체를 감싸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해운부로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낼 수 있잖아요. 자, 1번 같은 게 알코올 아니죠? 비눗물로 세척을 해주실 거고 해운부 닦는 순서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요도, 질, 항문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깨끗한 데서 오염돼 오물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그다음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가 아니라 누워서 무릎을 세우시게 해주셔야 되고 차가운 물을 쓰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 예, 차가운 물로 하면 수축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해서 이완돼서 잘 배출이 되실 수 있게. 10번 남자 대상자의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도기는 면도를 다 마친 후 물로 씻어낸다. 2번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부터 강도가 약한 볼 부위로 실시한다. 3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4번 비누 면도 크림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라준다. 5번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에 남아있는 거품을 제거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그 문제 말고도 제가 네, 이거 시험에 나왔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염에 면도하는 방향부터 면도 크림을 바르는 방향이 좀 이게 틀리거든요. 예, 이게 개편되면서 여기 내용이 좀 확 뒤집어졌어요. 조금 더 복잡해졌거든요. 자,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3번은 정답인 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 그죠? 네. 그래야지만 좀 부드러워지고 이완되고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정답 일단 맞고요. 자, 면도기 자체는 수시로 면도를 하시면서 예, 씻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방해되지 않게 갈 수가 있고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강도가 강한 부위로 실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비누나 면도 크림을 바를 때는 수염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셔야 수염을 세워서 면도에 수월해집니다. 또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셔야지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네, 조심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면도를 진행해 주셔야지만 돼요. 이렇게 속속들이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네, 다른 문제 보기의 유형도 맞춰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양보사 시험은 문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 문항들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도 늘 중요하지만 오답도 다 꼼꼼히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네, 우리 12번,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연달아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노란색은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을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걸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동차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건 케어 파트너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돌려 앉힌다. 다 대상자의 양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시간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정답을 좀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근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밖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양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신다면 그때 불편한 쪽인 오른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이렇게 휠체어를 돌려 앉혀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난하라 문제잖아요. 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런 걸 했지만 이거를 종이로 풀 때 하고 CBT를 풀 때 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써면서 푸니까 좀 쉽게 답이 보일지언정 막상 사실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딱 머릿속에 넣고 자 1번 가 몇 번 했어.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시험 보고 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전국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왜냐면 가나다라 문제 없었어요. 저는 80개 중에 그림 문제 한 개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장에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복불복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엄청 쉬웠어요. 어떤 분 댓글에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유튜브 다 필요 없다고. 엄청 쉽게 나왔다. 뭐 80세 어르신도 만점 맞을 정도 쉬웠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저 한 번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말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시험장에 가서 그날 내 시험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많은 잡음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잡음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정말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그런 잡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에 흔들려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고 쉬운 문제도 풀어보고 그림 문제도 좀 보고 다양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문제가 중요한 거지 어느 누가 뭐 이런 거 저도 사실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접수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그 댓글들도 많습니다. 난이도라는 건 본인만이 느끼는 거지 일반화는 절대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실 영상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수업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다고 하세요. 뭐 저리 깐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갈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네, 번호가 좀 틀려요. 이거는 제 문제집에 있는 그림 문제라서 뭘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 쪼개올 수가 없어서 그냥 통째로 다 잘라봤습니다. 자, 왼쪽 편마비 내상자를 옆에서 보조해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정답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체크를 해드려야 돼. 네, 몇 번이 정답이냐? 1번이죠. 네. 자, 옆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시험 문제 났었어요. 지금 앞에 기출 그 내용에는 앞에서 보조하는 거가 시험에 났다고 하지만 이것도 났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양성했던 제 제자 선생님이 딱 시험 보시고 오셔서 교수님 문제집에서 똑같은 그림 나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알려줬던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앞에서 보조하는 그림, 옆에서 보조하는 그림 다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정답 그림을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일단은 옆에서 보조한다라고 했을 때 편마비 쪽에 대상자가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서셔야 됩니다. 이게 마비가 왼쪽인데 이런 그림은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왼쪽에 편마비니까 편마비 뒤에 유황보사의 옆면이 위치를 이렇게 뒷발이, 예, 그쵸? 옆면이 대상자의 뒤와 일치가 되셔야 되고, 예, 또 하나가 어디냐면 손이 중요하죠. 요 그림과 요 그림이 같지만 손이 달라요. 그래서 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예, 여기 무릎 위에 대퇴부. 대퇴부.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안 보이시니까 제가 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퇴부. 네, 그래서 무릎 아래가 내려가면 오답입니다. 예, 무릎 위에 대퇴, 여기를 누르면서 지지하면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요. 자, 13번. 복지연구의 품목 중 하나인 휠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잘 봐주시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휠체어는 구입이 가능하다. 2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마 부분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3번 대상자 다리 길이에 맞추어 나 부분의 볼트를 조절한다. 그 다음 4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 부분을 풀어둔다. 그 다음에 5번 잠금장치의 기능이 약해지면 가 부분을 점검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잠금장치의 기능이 약해지면 공기압, 타이어의 공기압을 먼저 확인하죠. 네, 그래서 공기압이 엄지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바람이 차 있다면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차 있는데도 잠금장치가 헐거워요. 그럼 잠금장치의 고정 볼트, 네, 그 지금 잠금장치가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다. 네. 여기 볼트가 풀렸으니까 그걸 점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 문제를 보시면서 기능 한번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 기출에 놔둔 거 뭐냐면 발판의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대상자의 3번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발판의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 나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라. 그럼 여기 라가 되면 맞아요. 다리 길이는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발판 높낮이를 뒤집어서 뒤에 볼트를 조여서 풀어서 길이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네, 라죠. 라로 바꿔주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예, 뭔가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뒷바퀴로만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장치, 풀어둔다가 아니라 다부분의 잠금장치를 잠궈주셔야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할게요. 1번 오답. 휠체어는 구입할 수 없죠. 대여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생각해야 풀 수 있는 예,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14번에 보시면 복지용구로 갑니다. 대여 품목, 그 다음에 구입 품목, 이렇게 얼마나 좀 우리가 잘 암기가 되면 이것도 간단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글씨로도 내고, 그림으로도 내고. 그 다음에 15번. 여기도 예, 연달아서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높이를 맞춘 신체 부위는 이렇게 물었던 거.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14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연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미끄럼 방지 매트, 2번 이동욕조, 3번 요실금 팬티,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자세 변환 연구. 네, 정답은 2번이죠. 대여 품목. 요거 표로다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구입 품목 10종, 대여 품목 6종 또는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2종 이렇게. 요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 두 개는 암기. 예. 그러니까 이해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기를 도와주기 위한 이해. 이건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여 품목들을 쭉 내려다 보시면 일단 비싸요. 크고요. 예, 또 뭐냐, 뭐 돌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돌려쓰기 찜찜하고 좀 불편하고 좀 작고 좀 가벼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은 구입으로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읽어볼까요? 대여 품목에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외 감지기. 자, 이걸 읽으시면서 목욕 리프트는 뭐지? 배외 감지기는 뭐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표준교재를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 지금 같은 문제는 글씨로만 출제를 했지만 국시원의 출제자들이 글씨로만 내는 건 아닙니다. 예, 품목에 글씨를 써주지 않고 그림만 갖다 5개를 쫙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머 저거 배외 감지기다. 어머 이거 목욕 리프트야. 이게 안 되신다면 그런 문제 또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셔서 만약에 이거 머릿속에 예, 용품이 그림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표준교재로 돌아가셔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 번. 2번 안 쉬어도 딱 한 번.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5번. 다음 중 지팡이의 높이를 적절히 맞추기 위해 바닥면에서부터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가? 1번 손목, 2번 허리, 3번 신체 큰 돌기, 4번 팔꿈치, 5번 배꼽.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네, 신체 큰 돌기라고 이그의 명칭이 나와가지고 이런 게 있나요? 본문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일 변경 및 이동 도끼에서 지팡이 사용 도끼 설명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표준교재 개편되면서 다 빼버렸어요. 그럼 어디 있냐? 471페이지는 복지용구 설명입니다. 그 복지용구 편에 가면 신체 큰 돌기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둔부 높이와 맞추시면 되는데 둔부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표준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체 큰 돌기. 그래서 얘가 다시 헷갈리신다면 영상을 앞으로 돌리셔서 아까 나왔던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16번부터 가겠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휠체어에서 이동병들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보행기 구매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 예, 그런 문제 볼게요. 자, 16번.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 보면 제가 이거 다 찍찍 네. 무조건 일단은 지팡이가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아무리 바꿔도 못 바꿔요. 저도 문제를 막 1,400, 1,500개 만들어 봤지만 지팡이를 앞에 놓고 몇 문항까지 아니 용을 써도 안 돼요. 네, 무조건 지팡이가 앞에 오게 하는 보기는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국시원에 출제된 문제를 몇백 개를 뒤지고 뭘 다 풀어보셔도 예, 지팡이는 딱 2개. 그러니까
고마워하셔야 돼, 사실은. 뭐냐면, 이지선의 문제를 푸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오지선을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팡이는 앞으로 온다. 이렇게만 하시면 벌써 답 2개에서만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를 추려주시는 거죠. 계단을 내려간다고? 그런데, 아니,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야? 그림을 봐주셔야 되겠죠. 지팡이를 잡은 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그 지팡이 왼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건강한 쪽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불편한 마비다리 먼저 내려가죠. 건강한 다리가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지팡이가 가고 마비다리는 불편한 다리고 오른쪽 다리고 왼쪽 다리가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이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왼쪽이 지팡이 손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꿨다면 또 올라가는 순서, 내려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한번 멈춰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아주 문제풀이 실력 속도를 팍팍팍팍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로 여러 개를 푸는 유형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멈춰 생각하시는 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실 때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오른쪽 대상자, 오른쪽 글자가 빠졌네요.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네, 오른쪽 대상자가 없죠? 네, 오른쪽 편마비. 이렇게 편차만 써놓고 갈게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왼쪽에 둔다. 2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는 열어둔다. 3번 이동변기는 휠체어와 90도 비스듬히 놓는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는다. 5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지지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였으니까 건강한 쪽에 변기를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 헷갈리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을 헷갈리게 해요. 사실 난이도가 쉬운 거는 그냥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를 이동할 때 뭐 건강한 쪽에 둔다, 불편한 쪽에 둔다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하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전제 조건을 준다면 이 정도 수준 난이도 중 정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문제는 중보다 더 높아요. 상이에요. 네, 왜냐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걸 보기에다가 많이 넣었잖아요. 사람 머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네, 그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푸세요. 천천히 하셔도 된댔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잠금장치는 항상 열어둔다가 아니라 잠궈둔다 되는 거죠. 그럼 이동변기는 휠체어와 몇 도 각도에 두시면 됩니까? 30에서 45도 각도. 그럴 때 어느 쪽에 두나요? 건강한 쪽.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에 30에 45도 둔다. 이러면 맞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쪽은 건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손이 아니라 왼쪽 손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면 또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요양보호사 대상자 뒤가 아니라 앞에 서서 돕기를 진행합니다. 18번 성인용 보행기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지탱하는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2번 안전을 위해 높이는 조절되지 않는 것이 좋다. 3번 바퀴가 부착된 보행보조기의 잠금장치는 필요 없다. 4번 보행보조기는 의자 기능만 추가되었다. 5번 손잡이는 미끄러운 재질이어야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문제집과 케어버튼은 없었어요. 사실 복지연구 파트에서 대여, 그 다음에 구입 이것도 많이 출제하지만 이렇게 물품 하나를 꺼내서 구매 시 선정 시, 구매 시 선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 주의 관리법 이렇게 시험 문제도 예전부터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덜 출제를 한 거죠. 왜냐면 비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보행기는 1번이 정답이고요.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가 된다. 이거가 시험 문제 정답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는 조절이 되는 것이 좋고요. 바퀴가 부착됐다면 잠금장치는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행보조기 실버카 네, 의자 기능 말고 뒤에 장바구니 기능이라든지 수납 기능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추가가 되었죠. 손잡이는 당연히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가3 일상생활 지원 파트로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헷갈린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사 파트가 분량은 엄청 많은데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수는 사실 극히 적어요. 네, 제가 예전에는 세 문항 정도밖에 안 났던 거고 지금 문항수가 몇 개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 틀린다고 시험에 불합격된다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근데 말장난이 너무 심해요. 예, 저도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말장난 바꿔서 내기 엄청 쉽습니다. 네, 그래서 가사라는 내용 파트가 네, 좀 꼼꼼하게 잘 정답을 구별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오답률이 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해요. 네, 우리 또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네, 새로 나온 문제들은 또 잘 알고 가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같이 이런 위생관리법, 해동법, 친구고려법, 이런 것들, 선택고려법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고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청소한다. 2번. 냉장고에 분리할 수 있는 서랍은 비눗물로 세척한다. 3번.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4번. 냉장고를 청소하는 동안 냉장고 안에 식품은 실온에서 보관한다. 5번. 찬장에 냄새가 나는 경우에 건조 후 희석한 락스로 닦는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분리할 수 있는 서랍 같은 경우에는 비눗물로 세척해서 또 준다. 이런 내용이 정답이었던 거고. 자, 냉장고는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6개월 너무 길거든요. 네. 그 다음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보다는 그물형을 해주셔야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좀 덜 끼는 거고요. 그 다음 청소하는 동안에 아이스박스나 얼음 또는 얼음팩 같이 보관해 주시는 게 맞죠? 찬장에 냄새가 심하다면 희석한 알코올, 락스가 아니라 희석한 알코올 소독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20번. 냉동식품의 해동 과정 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한 경우는 해동이죠. 행동이 아니라 해동. 네. 1번.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에 물이 직접 닿도록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헹구어 해동한다. 3번.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한다. 4번. 해동한 식품이 남은 경우 다시 얼린다. 5번. 냉동 채소나 만두는 상온에서 해동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네, 또는 급속 해동,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급하게 해동할 경우에는 찬물에서 해동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에 흐르는 찬물에서 직접 닿도록이 아니죠. 닿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에서는 해동하지 않습니다. 찬물에서. 자, 다시 얼리지 않아요. 세균 증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냉동 채소나 만두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해동하지 않죠. 어떻게 하시나요? 냉동 상태에서 조리도 그냥 하고 해동도 같이 진행하셔야지 따로 해동을 하고 나서 조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같이 좀 해동법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침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어두운 색의 면이 좋다. 2번 요는 푹신한 것이 좋다. 3번 베개는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4번 이불 커버는 모직이 좋다. 5번 시트는 풀을 먹여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열에 강하면 촉감이 좋은 재질의 베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흡수성이 좀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 네, 그 다음에 너무 푹신한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불 커버는 뭐보다는 면이 좋고요. 풀을 먹여 사용하는 경우에 딱딱한 부분에 의해서 욕창 유발성이 있기 때문에 풀 같은 거, 요즘 풀을 먹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교재는 있어요. 요양보호사 교재. 그래서 절대 풀을 먹이는 거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22번. 대상자의 의복을 세탁 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가 막 그친 다음 날은 의류와 침구에 바람을 쏘이기에 적당하다. 2번. 서랍장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번. 면섬유를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4번.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 용기의 아래에 둔다. 5번. 방충제는 종류가 다른 방충제와 함께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습기 차는 것을 방습제를 넣어두면, 습기를 먹을 수 있죠, 걔가. 자, 1번 같은 경우 우리 거풍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람을 쐴 때는
비가 온 날은 막 그친 날은 지면 습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날은 적합하지 않고요. 자, 시험 문제 3번 같은 게 났던 거예요. 우리 방충제를 넣어주는 섬유가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천연 섬유는 해충의 피해가 쉽기 때문에 방충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면이 아니라는 거죠. 모나 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다면 아래에 두시면 안 돼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넣어주시는 게 맞고, 방충제를 다른 종류와 막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옷감이 변색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다음 23번 업무 동행할 때 또 동행 후에 돕기, 그 다음 이제 얼룩 제거법 이런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3번 잠깐 이동할게요. 대상자의 관공서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를 대행하며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병행한다. 2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공서 담당자와 연계한다. 4번 장기요양 인정서를 지참한다. 5번 보호자에게 업무 처리 결과를 전달하고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대상자가 요구하신 경우에는 관공서 담당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절대 사적 업무는 병행하지 않으셔야 되고, 업무 대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보호자에게 전공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관공서를 대행하는 인증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와 관련된 어떤 자료나 또 준비 물품을 챙겨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고 나셔서 업무 결과를 전달을 하시는데 보호자가 아니라 이 또한 대상자에게 업무 처리 결과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 만족 여부도 우리가 대상자에게 맞는 거잖아요. 보호자는 보호자일 뿐 서비스의 만족도는 대상자의 만족도를 확인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대상자와 업무 동행 후 적절한 돌봄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목적을 파악한다. 2번 도보시 보폭은 작게 천천히 이동한다. 3번 영수증과 거스름 돈을 확인시키고 돌려드린다. 4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를 점검한다. 5번 필요시기저기 여부로 약 등을 준비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 다 동행할 때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시면 동행 후를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동행 전 맞는 걸 골라라. 동행 중 맞는 걸 골라라. 동행 후 맞는 걸 골라라. 여기서 후를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행하고 와서 3번이 맞죠, 후가. 그럼 목적을 파악한다는 전이고요. 도보시 보포고 작게는 동행 중이고요. 장비 점검은 또 동행 전이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여부로 또 동행 전이잖아요. 이렇게 전주구 중에서 후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라. 예, 이래서 이제 간단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옛날에도 저희 제자 선생님도 갖고 오셔서 교수님 다 맞는데요 도대체 왜 이것만 정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잘 봐주시면 전중후 중에 한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제가 후에다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25번. 대상자의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는 것이 좋다. 2번 얼룩이 생기면 시간을 두었다가 세탁하는 것이 좋다. 3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제거한다. 4번 튀김기름 얼룩은 알코올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5번 혈액이나 체액은 덧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커피 얼룩 같은 경우에는 식초 주방세제 1대1. 이거 맞죠? 자, 1번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시면 안 돼요. 비비면 얼룩 부위를 넓게 퍼지게 하고 옷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룩이 생기면 즉시 내비두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즉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고, 튀김기름 얼룩은 주방세제로,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경우에는 찬물로 닦고 덧물로 헹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정답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이제 26번부터는 치매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예시 문항이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국시원에 있는 출제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예시가 바뀌더라도 비슷하더라도 답은 항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문제 같이 잘 풀어보시면서 요렇게도 예시를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치매 파트 볼게요. 자, 26번. 기저귀를 착용 중인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로 인한 불편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억제대로 양손을 묶어 놓는다. 3번 기저귀를 벗겨 놓는다. 4번 사이즈가 큰 기저귀로 교환해 준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음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손을 막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때는 혹시 그 부분이 불편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옷이 깎이는지 피부에 간지러움이 생겼는지 뭔가가 불편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면 그런 행동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부터 불편함이 있는지 음부 부분, 기저귀 안쪽 피부 상태 이런 거를 점검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 뭐 어떤 내용으로 예시를 바꿔도 정답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27번.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며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2번 과식을 하면 비만이 된다고 설명한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4번 양념을 줄여서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5번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달라고 할 때 배고픔을 호소한다든지 계속 먹는다고 하든지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대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달라는 대로 밥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간식 종류, 대체식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대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28번. 심리적인 불안으로 수면장애가 발생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한다. 2번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준다. 3번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조는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수면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도 어떤 거냐면 자다가 깨서 잘 주무시다가 깨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수면이 이렇게 온전한 깊은 수면을 못하고 이렇게 뒤척인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자고 계시는 그 방에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아서 그 불편함 때문에 잠을 깼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커피 같은 거, 술, 커피는 오후에 드리면 안 되죠? 네, 낮에 꼬박꼬박 존다고 주무세요 하면 안 되죠. 네,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서 낮잠을 좀 되도록이면 주무시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하시면 돼요. 식사 전체를 제공하는 건 좀 안 됩니다. 자, 수면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안 되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집중하는 일은 수면에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것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막 욕을 할 때, 또 막 휴지 같은 거를 물휴지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실 때, 그쵸? 네, 그 다음에 아들이 보고 싶다, 막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이런 문항들이 비슷하게 예시를 바꿔서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항만 좀 다양한 예시들을 출제한다는 거죠. 너울샘은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했냐? 답은 같다고요. 네, 그럼 볼게요. 이건 없어요. 자, 치매 대상자가 거울을 보고 막 욕을 해요. 1번, 거울이 아무도 없다. 거울이가 아니죠. 거울 속에 아무도 없다. 거기 거울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2번에 거울 속 사람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어르신입니다. 그쵸?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르신이니까요. 이렇게 알려준다. 그 다음 3번에 거울을 없애거나 덮개로 씌운다. 4번에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준다. 5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력이 없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막, 누가 막 욕을 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원인물을 좀 제거해 주신 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 거울을 아예 없앨 수 있다면 없애주시고, 또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덮개 같은 거 씌워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게 우리가 표준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30번. 이것도 어디 있는데 못 찾겠어요. 네.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 옳은 것은 이건 저는 이제 의사소통법으로 다 냈던 것 같거든요. 자, 일단 1번에 기다리면 곧 올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 2번 며칠 전에 다녀갔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3번 아들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4번 보고 싶으시겠지만 참아보셔요 라고 말한다. 5번 이거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라고 주스를 드린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시험 문제 어떤 문항에 오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험 보신 선생님이 딱 요거가 정답이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아유, 이거 공감이죠. 아,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아유,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면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살짝 한번 포옹을 해주시거나, 등을 좀 두드려 주시거나, 이런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답이에요. 네, 사실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할까요? 라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치매 대상자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요양보호사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나는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치매 대상자일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랬을 때 공감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분의 정답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 입장에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치매 대상자 입장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아주 감사하게도 제 치매요양보호 개념 강의에 이런 댓글 남겨준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예, 제 마음을 100%다 가져가신 것 같아서 그 댓글 보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고 흐뭇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 치매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몇 번에 하는 요양보호사의 행동이나 답이 내 마음에 쏙 들을까? 이렇게 답을 보신다면 정답 금방 구별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31번 치매 대상자가 지우개를 떡이라고 하면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온 것은 1번 먹을 수 있는 떡을 사다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2번 어떤 떡이냐고 물어본다. 3번 얼른 가서 지우개를 뺏는다. 4번 지우개는 먹으면 위험하다고 큰 소리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자고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뭐만 다른 거냐면 출제자는 물휴지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네, 지우개라고 한 거예요. 그것만 다를 뿐. 예, 중요한 건 뭐냐? 위험한 물건을 어르신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절대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어르신과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자고 하시면 어르신이 금방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좋아하는 어르신의 간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이 간식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대처 방법입니다. 자, 다음 것도 이어갈까요? 이렇게 32번, 33번 문제 예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예시도 없었어요. 제 문제집에. 그러니까 막 치매 어르신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수건을 개고 있는 이 어르신의 돌봄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신 해드린다며 중지시킨다. 2번 더 많은 빨래를 가져다 드린다. 3번 모양이 안 맞으니 다시 하겠다며 요양보호사가 한다. 4번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한다. 5번 수건을 개도록 지켜본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수건을 개고 계신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꼭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중재를 해야 되겠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억지로 못하게 하거나 중지를 시키거나 다른 걸로 전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것도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래서 아마도 좀 이게 치매 문제 너무 헷갈려요. 이러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내가 치매 어르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난 좋을까? 그럼요. 다 갤 수 있게 지켜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여기도요. 33번. 침해 대상자가 바지 지퍼를 올려달라고 해요.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가 불편한지 확인해 본다. 2번. 기분 나쁘다며 화를 낸다. 3번. 조용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4번.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5번. 지퍼가 없는 옷으로 바꿔서 입혀드린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럼 뭔가가 좀 불편하신가? 네, 뭔가 지퍼가 작동이 잘 안 되나? 이런 걸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달라고 했는데 성희롱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유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뭔가 불편함이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다음 대안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아마도 국시의원은 출제자분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제 치매 파트에서 인지자극 훈련과 관련된 문제. 제가 이거는 답을 주신, 그러니까 이거 기출을 주신 선생님들이 탬버린 연주가 나왔어요. 악기 연주가요.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 종류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은 어떠한 인지자극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뭐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문제집을 찾아보니까 요거가 났던 거고요. 요거는 100% 똑같았어요. 이걸 제가 제 문제집하고 똑같은 게 나왔어요. 제 문제집을 푸신 선생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이거 나는구나. 네, 그거 공개할게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주의력이나 표현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2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3번 똑같이 그리기, 4번 과일 종류 말하기, 5번 악기 연주하기.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악기 연주하기. 청각적인 자극, 소리를 통해서 주의력, 표현력, 기억력 모두 다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네, 악기 연주하기, 뭐 탬버린 연주하기 이런 내용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뭐냐? 1번 진압력, 2번 공간 능력, 3번 운동 능력, 4번 언어 능력, 5번 표현력. 네, 정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이거죠. 당연히 손가락이라서. 네, 운동 능력. 네, 표현할 수 있는 운동 능력. 이렇게. 그래서 항상 최근의 시험 문제들은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어떻게 하나 표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표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의 쇼츠에도 정리를 해뒀고요. 네, 그래서 각자 인지 기능의 단계별로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 경증 치매, 중증 치매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시면 네, 손모양 똑같이 만들고 여기 있었잖아요. 운동 능력입니다. 손동작 훈련 능력입니다. 이걸 향상시켜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시면 악기 연주하기 어디 있나요? 악기 연주하기 네, 제 눈에 지금 잘 안 보여서 네. 네, 제 눈에만 지금, 여기 있네요. 네, 악기 연주하기, 주의력, 소근육 기능, 표현력, 기억력 향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빨간색이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기억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다음 갈게요. 자, 이제 36번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난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문제들이 좀 있었으니까 요거 같이 볼게요. 36번 대상자가 말을 할 때 가까이 와서 귀를 대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담스러우니 거리를 두고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2번 큰 목소리로 말하겠다고 한다. 3번 보청기 상태를 확인한다. 4번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 5번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해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그대로 보청기 상태. 네, 왜냐면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청기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 소리 들어오는 소리 입력은 좀 크게 해주셔야 되고요. 나가는 소리 출력은 좀 낮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력 출력 버튼에 대한 걸 조금 조절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 이게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가까이 오셨을 때. 네.
37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번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 3번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4번 보청기를 사용할 때 입력은 낮게 조절한다. 5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소리만 안 들릴 뿐이지 보는 건 가능하시잖아요. 옆이 아니라 앞에서 정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예, 보청기 옆에서 작은 소리, 예, 작은 소리 하지만 천천히 차분하게. 그 다음에 보청기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력은 크게, 출력이 낮게, 소음이 있는 곳은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응급 상황 대처와 감염 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소화기 사용 순서라든지 가슴 압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요. 자, 38번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이동한다. 2번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는 주방을 잠시 떠난다. 3번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4번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한다. 5번 옥상 출입문은 안전을 위해 닫혀 있어야 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안 좋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를 최대한 낮춰주셔야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주방을 잠시라도 떠나시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세탁물은 난로 옆에 걸어두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항상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는 더 위험합니다. 옥상 출입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네, 완강기로 이용할 수 없는 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 소화기 사용 순서예요. 이거 그림으로도 있고 이렇게 글씨로 출제하니까 우리 선생님도 한번 찾아주세요. 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나, 손잡이를 움켜잡는다. 다, 안전핀을 뽑는다. 라, 분말을 고루 쓴다. 네, 정답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이것도 제가 할게요. 3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핀을 뽑아주시고 노즐을 향해 불종을 잡아주시고 그 상태 손잡이를 움켜잡으면 분말이 고루 쏴집니다. 네, 이렇게 다 잘 풀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40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자, 우리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이죠. 네. 색깔 좀 바뀌어 있는데, 제 거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게. 근데 그림 문제로 났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케어 파트너에서도 이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제 문제집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회 78번에 있던 문제인데, 자, 우리 선생님들 가슴 압박하는 위치, 흉골의, 그쵸? 네, 흉골의 하단 2분의 1 지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배고요. 여기는 등이고요. 그래서 부위는 세 개 다 사진이 맞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직이 되셔야 되죠. 이렇게 일자로. 여기는 일단 틀렸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뭔가 손가락을 다 들어서 손 끝으로만 압박 부위를 지지해 주셔야 흉골 골절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가락이 다 흉골에 다 닿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얘 빼고 2, 3번으로 하시는 게 정답이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출혈, 골절, 또 자동심장 충격기, 경련.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나요? 관련된 문제요. 41번 대상자가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다 넘어져서 다리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은 1번 압박분대로 꽉 조여준다. 2번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압박한다. 3번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만진다. 4번 비눗물로 씻겨준다. 5번 지혈대로 묶어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멸균 거즈로 네,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시면 돼요. 압박분들 너무 꽉 조여주셔도 안 되고 거즈를 이용해서 네, 이게 출혈이니까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만지시면 안 되죠. 감염의 우려 때문에 네, 지울 때는 더 위험합니다. 42번 대상자가 운동하던 중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움직여보게 한다. 2번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냉찜질을 한다. 3번 손상 부에 있는 장신구는 계속 착용해도 된다. 4번 외형상 변형이 관찰되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5번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정답은 4번이죠. 네, 외형상 변형이 관찰되면 이건 골절 신호예요. 자, 손목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딱 고정. 그다음 만약에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장신구는 네, 벗겨내 주셔야 되죠. 부종 때문에. 그다음에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요 멸균꽂이를 이용해 상처를 덮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43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3번. 충전이 완료되면 대상자의 몸을 잡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4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5분 간격으로 리듬을 분석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충격이 전달된 즉시 호흡을 재확인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패드 부착 부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멈춰 계셔야 되죠. 네, 아까 마찬가지로 손을 떼고 있어야 될 때는 네,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네, 그때는 우리가 압박을 하시면 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충전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서 물러나게 하시고 쇼크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리듬을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 충격이 전달됐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44번 문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대상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손수건을 넣어준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3번 대상자의 흔들리는 두 팔을 꽉 잡아준다. 4번 호흡 유지를 위해 반자 위로 앉혀놓는다. 5번 항경련제를 먹인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앞에 시험 문제 났을 때도 장구를 치다가 경련이 막 쓰러지셨대요. 그러면 네, 똑바로 눕히게 되면 기도로 이물질이 다 넘어가서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침이나 이물질이 밖으로 흘러나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또 하나가 위험한 물건은 치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연관돼서 같은 상황의 문제 대처법이었고요.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혀나 입에 손상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팔을 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잘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자세고 항경련제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뭘 먹이거나 시도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오늘도 43문항의 실기 문제를 좀 가지고 기출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제 문제집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문제집이 톡톡하게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제 자신한테도 조금 감사했고 또 이렇게 자신감을 저 안에 너울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던 이렇게 기출문제 주셨던 선생님들도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제 문제집이 좀 구매를 원하시거나 좀 봐야 되겠다라고 싶으시면 어디서 하시는지 잠깐만 안내하고 마칠게요. 네, 이렇게 네이버에 너울샘의 요양보호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주문도 하고 또 진열되어 있는 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2세가 찍어서 네, 다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3세, 4세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또 저는 조만간 준비해서 또 다른 회차별 모의고사 문제로 우리 선생님들 시험을 위해서 또 도와주러 오는 너울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